네, 방금 소개받은 인텔 코리아의 김정환입니다. 네. 뭐 디바이스 마켓 트렌드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어저께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우울했습니다. 네, PC 시장이 예전만큼 크지가 않고요.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이 많이 그 자리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 뭐 사실 PC가 나올 때도 PC가 모든 사람이 PC를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텔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PC를 실제로 만들어낸 그 아이벤 같은 경우도 오죽했으면 자기네들이 직접 안 만들고 인텔하고 MS한테 넘겼겠습니까? 감히 개인들이 PC를 가지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IBM에서 직접 PC를 제조하지 않고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겼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커지게 됐죠. 이제 또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세상에 근데 점점 세상 바뀌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그런 세상에 발맞춰 그런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감히 비전문가인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하여튼 태블릿이 굉장히 크게 갈 거다. 2016년 되면 거의 PC랑 태블릿이 같은 숫자를 이루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삼성, LG, 아수스, 레노버 사실 더 많은 업체 뭐 탐투스, 파스코 회사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박지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텔 CPU가 들어가는 교육용 PC에는 이제 인텔이 여러 가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이 아시는 태블릿들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 개그 프로에서 아이버, 혹시 개콘 안 보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넌 역시 이런 그 태블릿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태블릿들이 계속 시장을 끝까지 끌고 갈 거냐? 그 태블릿들이 지금 그 테크놀로지의 끝이냐라고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시장에 여러 가지 태블릿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어저께 노트북을 새로 받았는데요. 이게 터치가 되는 노트북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졌구나 그러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떨어지는 저희 디태처블이라고도 부르고 저희는 투인원이라고 합니다. 태블릿도 되고 노트북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혀서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이 앞에 전시되어 있는 컨버터블 타입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태블릿 내지는 노트북.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더 이상 태블릿과 PC를 구분하는 시절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태블릿이 나왔고 새롭게 PC 마켓을 이끌고 그 두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고 또 학교에서는 교육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디바이스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마켓보다 앞으로 커질 마켓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이나 소비자들 입장,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앞으로 뭐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인텔 터치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현재 문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텔이 제공을 하는 CPU를 가지고 여러 가지 폼팩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앞으로 보여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박수철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인텔 에듀케이션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앞에 저기 PC들 보이시나요? 요거는 교육용으로 인텔에서 특별히 디자인된 장비인데요. 저 교육용 이 장비가 왜 필요하냐? 인텔이 처음에 PC를 만들고 회사가 커나가면서 늘 끊임없이 가지고 있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 PC나 노트북의 모양은 거의 다 똑같은데 쓰는 사용 모델, 유세지 모델이라고 하죠. 이것들은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어떤 데는 직장인은 하루 종일 엑셀만 치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학생들 평가도 하시고 나이스도 들어가시고 여러 가지 것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또 PC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공장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아니면 또 프로게이머들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겠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용 모델이 있는데 똑같은 PC가 들어가는 게 맞겠냐라는 게 인텔의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요.
뭐 사실 업무용 PC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V프로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고요. 또 개인, 그러니까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요즘 뭐 애플 TV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개념이 들어간 PC를 사실은 예전에 인텔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시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런 교육용 PC였습니다. 과연 교육용 PC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사실 겉보기를 봐서는 기존의 뭐 노트북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접으면 그냥 태블릿처럼 쓸 수 있지만 이런 모델은 너무 흔하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히 초등학교 예를 들자면 주의력이 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 내구성 그 다음에 이 APS 여기는 물하고 뭐 이런 걸 떨어뜨려도 그러니까 물을 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방수라는 게 이제 무수히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지만 생활 방수라고 하죠. 물을 흘려도 괜찮을 정도. 자세히 보시면 다 이 곡면 처리가 됐어요. 혹시 애들이 다칠까 봐.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도 이게 항균 박테리아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감염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었는데 또 저희의 고민이 하드웨어만 주면 과연 교육용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 컨텐츠, 서비스라는 거는 뭐 늘 고민하실 거예요. 아마 저기 스마트 교육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장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대, 50대, 100대가 돌았는데 얘네 이것들 소프트웨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포를 할 거며 그 다음에 방법론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사 연수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소프트웨어, 컨텐츠, 하드웨어까지 제공을 해드린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서비스와 지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데요. 그래서 사실 요게 만들어진 게 그 시작이 됐던 거는 기억하시는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MIT 네그로폰테 교수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분이 OLPC라는 걸 주창을 했었고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한 $100짜리 만들어보자. 근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딱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그 장난감 가게 가면 아이들 컴퓨터처럼 생겼으나 사실 까보면 컴퓨터는 아니고 누르면 소리 나고 뭐 그림 나고 그죠?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어요.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워낙 전기도 자주 끊기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전기가 끊기면 막 돌립니다. 그럼 전기가 나와가지고 하게끔. 근데 인텔이 봤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저개발 국가에서는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떨어지는 성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보다는 훨씬 파워풀한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좀 1,400만 대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됐고요. 뭐 쓰고 있는 나라들 보면 뭐 포르투갈,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뭐 등등등 특히 지금 한참 경제 쪽이 이게 붐업이 되는 그런 나라들 위주로 좀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많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제품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텔이 어떻게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완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탑재되어 있던 교육용 소프트웨어하고 컨텐츠를 지금 인텔 CPU가 들어간 디바이스, PC가 됐든 태블릿이 됐든 자 보시면 뭐 삼성, LG, 아수스, HP, 델, 에이서, 레노버 등등의 그 선생님들이 아시는 업체에서 나오는 애플은 아닙니다. 네. 그 인텔 CPU가 들어간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학교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쪽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컨텐츠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탑재가 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이 그런 앱들을 뭐 앱스토어라든지 뭐 구글 마켓에서 구매를 하셔서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설치돼서 바로 디플로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안드로이드 타블릿도 있고요, 윈도우 제품도 있고 보시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도 있고요.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서비스와 그 진짜 방법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소프트웨어가 관련 담겨 있길래 그러냐? 물론 이 소프트웨어들이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선생님의 모든 교육적인 니즈를 다 풀어드릴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컬래버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든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 그 다음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활동들, 뭐 천체를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또 과학 활동 뭐 등등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하나 지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스크립트 노트랑 마이스크립트 스타일러스, 예, 이 보시면 제일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거는 뭐 삼성 갤럭시 핸드폰 많이 쓰고 계시죠? 뭐 갤럭시 노트, 갤럭시 탭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거기 있는 S노트, S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기능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프트 디터런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제품에만 돼 있고요. 아직 이쪽 제품들에는 안 돼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도난 방지인데 물리적으로 도난을 당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죠. 혹시 뉴스 보시면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흔히 우리들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뉴욕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흑인이 조용히 오더니만 옆에 칼들이 대고 돈 내놔 뭐 이렇게 하더라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즘에는 뉴욕에서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이폰 들고 전화하고 가면 옆에 흑인이 와서 옆구리 한 대 푹 친답니다. 하면은 그 사이에 핸드폰을 가지고 튀는 거죠. 아이폰을.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가면 뭐 200불, 300불, 우리나라 또 2, 30만 원은 그냥 받는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머니에 200불, 300불, 2, 30만 원씩 들고 다니시는 분 흔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범죄도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내놓은 게 뭐냐면 모든 핸드폰에 분실 시에는 얘를 벽돌로 만드는 기능을 넣어놔라. 분실 신고하는 순간 얘는 벽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잊어버리는 건 막지는 못하겠으나 누가 악의적으로 훔쳐가지는 하는 일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예, 그런 기능들이 사실은 PC에서는 오래전에 구현이 돼 있었고요. 그 예를 들면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CMPC를 한 200만 대 정도 구매를 해서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설치를 해줬는데 처음에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생각할 때 한 15%에서 13% 정도의 분실률이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 예측을 하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 기능을 알고 그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기 전에 가장 강조한 기능이 이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분실률이 몇 프로로 최종적으로 나왔는지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네, 0.1%가 안 됐답니다. 네. 자,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요건데요. 요게 뭐냐면 흔히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미러링 툴이라고 스마트 교육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의 화면 공유하고 학생의 화면을 또 스크린에 띄워주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자료를 공유해주고 네, 그런 기능들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시중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와 있지만 구매를 하시려면 가격이 꽤 되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 CPU가 들어간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까지 번들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렉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으나 뭐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가 단순히 카메라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그 진자의 움직임을 뭐 속도를 재고 뭐 움직인 그 1분에 몇 번을 움직였나 아니면 가속도는 얼마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다 트래킹을 하고 예, 모션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K노 같은 경우에는 뷰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아이패드 미국에서 아이패드가 굉장히 교육 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앱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앱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교육 환경이 틀려가지고 아이들 교과서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그것들을 디지털화시켜서 아이패드 하나에다가 몇십 권의 텍스트북을 다 넣고 다녔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해서 이 컨텐츠들을 자기 마음대로 컨텐츠를 편집할 수 있도록 뭐 제일 쉽게 생각을 하시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교과서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뭐 포스트잇도 붙여놓고 선생님 밑줄 쫙 그럼 또 형광펜으로 해놓고 선생님 쓰시는 말 다 적어놓고 예 그런 단순히 옆에 어노테이션을 붙인 게 아니라 컨텐츠 그러니까 책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걸 다운받아서 여기다 인베디드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까지 제공을 해서 K노라고 하는 업체가 굉장히 그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게 아이패드의 매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예, 그런 툴입니다. 아트레이즈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는 툴인데요. 예를 들어 뭐 수채화라든지 뭐 유화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을 뭐 그냥 사실 미술 시간은 대체를 못 하겠죠. 근데 잠시 어떤 뭐 협동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 쓸 수 있는 좋은 어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스파크뷰 같은 경우에는 요 밖에 보시면 그 파스코라는 회사에서 그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과 도구들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그 제공되는 과학용 툴이고요. 선생님들이 과학 시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을 아까 처음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리 짚는 아이들 그걸 보셨죠? 네, 그런 것들도 다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프로젝트 학습이었다고 스팀? 예, 융합 학습 교육?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맥카피는 뭐 잘 아시다시피 안티바이러스 유명한 그 보안 회사고요. 인텔이 3년 전에 인수를 하면서 이것도 그 5년간 무료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케이노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그 랩캠 말씀드렸죠. 예, 움직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식물이 자라는 거를 앞에다 놓고 찍어 놓으면 밤낮으로 식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실험도 할 수 있고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과학용 소프트웨어. 예, 뒤에 이따 끝나시고 쉬는 시간에 나가셔서 앞에 전시되어 있는 디바이스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디어 카메라, 뭐 아이들이 그 동영상을 찍어서 아니면 거기서 캡처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예, 기능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얼만큼 쉽게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아트레이지 이거는 검색만 해보셔도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이거 다 학생들이 그려놓은 겁니다. 예.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네, 뭐 제가 사실 그 스마트 교육을 하시는 학교를 가서 이제 종종 보는 환경들이 뭐냐면 물론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충분히 스킬업이 됐다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들이겠지만 예를 들어 종종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 저 네이버 들어가서 이거 검색해 보세요 딱 했는데 어떤 학생은 바로 네이버 들어가죠. 어떤 학생은 네이버를 치는데 선생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 네이버에 스펠링이 틀렸다거나 점을 찍어야 되는데 콤마를 찍었다거나 예,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아니면 선생님 저 파워포인트 띄워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 파워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클릭해 보세요. 바탕화면에 없죠. 그럼 또 시작 버튼 눌러서 어디로 가서 어디서 이걸 클릭하세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예, 스마트하게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더 스마트해지지 못한 거죠. 예, 새로운 환경에 학생과 선생님들이 다 적응을 못한 겁니다. 왜 선생님이 자 네이버를 들어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바로 여기서 선생님이 네이버를 띄워주면 학생들 컴퓨터에 쭉 네이버가 뜬다거나 자 파워포인트 띄웁시다라고 하면 파워포인트를 바로 선생님들이 하고 자 예를 들어 저기 뭐 김용신 학생의 이게 잘 됐네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바로 띄워서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말을 잘 안 듣거나 왜 그러죠? 선생님들 제일 느끼는 게 그 스마트 교육에서 딱 나눠주고 나서 자 인사합시다 하고 인사를 딱 하는데 아무도 선생님 보고 인사를 안 하더래요. 전부 다 스크린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단순히 관리뿐만 아니라 제일 목적은 컬래버레이션입니다. 컨텐츠를 어떻게 잘 공유하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 뭐 물론 또 선생님들이 스마트하게 SNS라든지 이용해가지고 뭐 QR 코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링크를 바로 뭐 스마트폰으로 던져주거나 이런 교육들도 가능하지만 이것들이 좀 더 체계화돼서 선생님들이 그 수업 시간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이미 그 제품이 아이들의 디바이스에 설치가 돼서 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 페어런트 케어풀이 요거 하나 말씀드렸는데 요거 저희 그 딸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그 이런 거 깔라고 이미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도 그렇고 학부모 입장에서 애가 공부를 했는지 언제부터 어디까지 무슨 어플리케이션 쓰고 어느 사이트 들어가서 뭐를 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뭐 컨텐츠 말씀드렸는데 컨텐츠까지 제가 갔다가는 뭐 오늘 하루 종일 저만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칸 아카데미, 그다음 브리티시 카운셀에서 만든 영어 컨텐츠, 그다음 스쿨이라고 해서 그 영국 교육부에서 만든 컨텐츠인데 인텔이 투자해서 그걸 디지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 특히 뭐 바이올로지, 뭐 피직스, 뭐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을 그 플래시로 굉장히 잘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컨텐츠들까지 담겨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삼성하고 LG는 아직 레디가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중에서 지금 삼성하고 LG 거를 구매를 하셔도 이 제품들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하고 LG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계속 작업 중이고요. 아마 3분기,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뭐 8월, 9월쯤 되면 아마 시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에이서
레노버, 아수스, 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이 디바이스를 여러 가지 중에 고민을 하시다가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싶으면 인텔 제품, 인텔 CPU가 들어간 디바이스를 구매를 하시면서 자, 이것들이 탑재된 제품을 구매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그 각각 그 제품을 판매하는 쪽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춰가지고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뭐 여기 있으니까 오늘 뭐 끝나시기 전에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업체 부스 쪽에 가셔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좀 구경해 보시고요. 예, 식사하시고 그다음 식사하고 나오실 때 그 업체들 부스 가셔서 좀 구경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는 제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